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보겠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당연히 성공했죠. 그리고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선거 전부터 모든 수단, 기관을 동원해서 최고의 득표율을 올려라. 80% 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87%가 넘는 득표율을 자랑했죠. 저는 한 92% 예상했는데 의외로 90%를 달성하는 것은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미승인 국가죠. 트란스니스트리아, 바로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있는 몰도바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희망하고 우린 독립할 거야. 우리는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승인 국가가 있죠. 여기에 러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1,500명 있어요. 그 러시아 군 기지에 밀8 무장 헬기가 있는데 그 무장 헬기가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됐어요. 그거 우크라이나가 그랬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어쩌면 자작극을 통해서 러시아 군을 트란스니스트리아로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배후를 치는 제2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다시 한번 휘청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식까지 같이 곁들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전시체제 수준의 군비 생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군수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고 올해 말까지 무기와 탄약 생산이 가능할 만큼 엄청난 자재들도 반입되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요 군수공장들을 지난해 말부터 완전 가동 체제로 돌리고 있으며 군수공장 일대의 보안 및 노동자 사상, 보안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3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평안북도, 자강도 일대에 보위부 시포 초소가 3배 이상 늘어났다라며 인근 주민들은 군수공장 주변을 오갈 때 최소 3번의 검문 검색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군수공장 주변에 초소를 크게 늘린 것에 이어 공장 안팎에 CCTV도 대규모로 설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군수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보안 교육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사상 교육에서 갈수록 긴장되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로 인해 자위력,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육 말미에는 항상 작업 내용과 공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안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주요 군수품, 특히 포탄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탄약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들이 완전 가동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포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도 올해 말까지 생산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장의 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은 포탄이 생산된 적은 없었다라며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포탄이 수개월째 생산되고 있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포탄 생산이 주로 러시아 수출용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공급된 북한제 포탄 대부분이 장기간 보관됐던 노후 포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생산되는 포탄 대부분은 노후탄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물량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실상 전시체제로 군수공장들을 가동하면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우리 당국의 면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제조율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방문해서 오늘 떠나죠. 이 시기를 즈음해서 또 북한은 오늘 새벽에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포탄 소식이 데일리 NK를 통해서 나왔는데
뭐 역대 최고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자재가 없어서 생산을 안 했는데 지금 자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주려고 이런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탄을 주고 굉장히 오래된 또 정비가 안 된 그런 신뢰성 떨어진 탄이죠. 연평도 포격도발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60%가 바다로 떨어졌으니까 그게 장약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구형탄을 전부 러시아에 밀어내주고 300만 발, 그리고는 이제 그 창고가 비었으니까 창고를 자기네들 용도로 채워 넣는데 이제 신형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그런 이 물리적 포격도발을 또 자행한다면 그 연평도 포격도발 때는 정확도가 너무너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정확도가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북한의 탄약이 현대화된 거죠. 또 그동안은 장약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명중률 뭐 이런 것들, 사거리 이런 것들을 전혀 담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산하는 포탄들은 신형 포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승했죠. 물론 이제 이 포신 뭐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이 명중률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 수준으로 올라갔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날아오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응징, 보복,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 압승을 명분으로 앞으로 더 강경한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유럽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지 시각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개표율 80% 기준 87.15%의 사상 최고치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에 성공했으며 푸틴은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 선거본부를 찾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선거가 종료된 직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선거 승리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 압승으로 러시아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압승한 이유가 현재 러시아 안팎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본격적으로 조국 러시아의 주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강조하며 새 임기 핵심 과제로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투표율 74%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76.69%를 기록한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87% 이상의 득표율이 나왔는데요. 미국과 유럽 각국은 최근 불거진 투명 투표함, 가몬 잉크,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가 선거 부정 행위에 사용됐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푸틴은 예상했던 반응이다. 우리의 투표는 완전히 투명하고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이 이번 선거 압승 결과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강력한 정책들을 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조국 러시아 주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만큼 대규모 추가 동원이나 징집 확대, 전시 경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는 물론 유럽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점점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올 하반기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핫바지 같은 이런 들러리 뭐 똑같이 다 3%대로 나왔네요. 3.01, 3.96, 3.81 이런 사람들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 나가서 87.67% 지금 이 화면은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거 이미 예상이 됐었죠. 투명 투표함, 그리고 투표를 하고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그리고 살짝만 열을 가해도 색한 이 어떤 그 투표
상황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체크해버릴 수 있죠. 이런 가몬 잉크 여기다가 추가로 이번에는 또 전자투표까지 나왔어요. 몸이 아파서 나 투표소에 못 가. 그러면 전자투표하세요. 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그냥 투표하는 겁니다. 접속해서. 근데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투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아이디, 비번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 87%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지표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로 푸틴의 독재 이런 것들의 명분이 강화되죠. 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90%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장기화하면서 전시 경제 체제로 가는데 국민들 님들이 다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도 조국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전시 경제 체제 좀 더 길게 간다. 그리고 님들이 전부 다 또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동원 좀 더 많이 할 거야. 다 들어와. 자 이런 거. 그리고 너희들이 다 또 동의했잖아. 들어와도 보상금 적게 줄 거야. 또는 안 줄 거야.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찍었잖아. 그 말은 여기 동의한다는 말 아니야? 들어와. 그리고는 시위하고 뭐 하는 사람들 야 10%도 밖에 안 되는 그 의견 이런 거는 민주주의에서는 무시야. 이제 이런 행태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명분을 축적했다. 그것도 어이없는 형태로 축적했다. 그래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 승리했어요. 이렇게 압승하게 해준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이런 앞으로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말은 독재를 아주 강하게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정말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부정선거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부정선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그 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 좌우 이건 할 것 없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편이라도 부정선거 하고자 하면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고 고발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러시아가 이제 자신감을 얻고 그 선거 마지막 날 이제 뭔가 공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에 보호 요청을 했던 친러 미승인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지 러시아군 기지가 공격을 받은 것인데요.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협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사국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푸틴의 5선 성공 당일 발생한 공격이어서 이번 사태로 인한 확전 가능성에 유럽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난 3월 17일 몰도바 지역의 미승인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수도 티라스폴의 러시아군 주둔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헬기 한 대가 완파됐다고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은 티라스폴의 군사시설에 주기되어 있던 밀8 무장 헬기 한 대가 드론 공격으로 완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해당 공격은 몰도바 당국을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헬기가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격이 외부 세력에 의한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성토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실제 밀8 헬기 한 대가 소형 드론의 공격을 받아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기체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약 1,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러시아군 소유라는 것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의 주장인데요. 자국 영토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을 몰도바 또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러시아군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도바 측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그 어떤 공격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지역 내에 공포와 긴장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중단하라 라고 성토했고 우크라이나 측도 해당 장비는 러시아군 장비가 아닌 퇴역 장비로 작동하지 않은 지 몇 년 된 고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당 공격이 발생한 바로 그 시각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에서도 러시아 대사관에 화염병 투척 공격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져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증파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 향후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비행장으로 보이는데요. 이 헬기, 자 밀8 헬기인데 여기에 지금 로켓포드 같은 거 무장이 달려 있죠. 밀8의 무장 건식 버전이에요. 여기 이제 주기되어 있는데 옆으로 쑥 이쪽에서 뭔가 들어와서 꽝 터져버립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쿡 들어와서 터져버리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헬기가 과연 러시아군 헬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색이 러시아군 도색보다는 몰도바군 도색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크라이나의 배후에 있죠. 그리고 몰도바, 여기는 아직 나토 가입을 못했어요. 나토 가입을 뭐 정말 희망하고 있는데 못했어요. 이 몰도바가 이제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죠. 그러면서 지난 2월에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의회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보호 요청을 했고, 그리고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마치는 그 시각에 이제 이런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 푸틴 리더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명분도 축적했고 하니까 여기 군대 보내서 우크라이나 배후를 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위성지도로 보면 오데사가 여기 있습니다. 오데사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거리는 한 70km. 여기를 이어버리는 것이 러시아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도 바다로 연결돼서 보급이 가능해지죠. 지금은 고립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이 몰도바 옆에 또 루마니아니까 루마니아 또 폴란드 등등을 그냥 뭐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 병력을 파병하고 그러면서 제2전선을 이 오데사 후방에다가 형성하는 이런 공작 작업을 러시아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몰도바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자작극 하지 마라. 또 우크라이나는 뭔 소리냐. 이거 몇 년 전에 퇴역한 거다. 그대로 몇 년째 거기 서 있는 거다. 우리 위성 사진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다양한 공작이 펼쳐지면서 이제 유럽이 점점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루마니아가 또 바짝 긴장하겠죠. 우크라이나는 배후에 또 적을 두게 되니까 저당이 또 어려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불똥이 튀어갈지 걱정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유럽이 점점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